코로나19로 인해서 인력 수급에 상당히 어려웠고, 해외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영업점이나 아니면 이런 공장에서 제조되는 거에 대해서 좀 공장들이 스톱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좀 많이 어려웠고, 상대방 업체에서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저희는 예년으로 다시 돌아갔지만은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리라는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여기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해야겠다. 공장에 제조하는 걸 접고 아예 그냥 임대 사업으로 돌리는 회사가 많습니다. 창고를 개조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위축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은 너무 힘들고, 지금도 사실 대기업은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해양항만 쪽에 수출이 식물 방영하는 회사는 지금 대단히 어렵습니다. 갈수록 좀 많이 침체되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그 중대형 단체주로 나가던 그 유행의 패턴이 지금은 그 친구, 그다음에 가족 이 단위로 소 단위로 하는 개인여행 위주로 패턴이 완전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화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전에 비해 가지고 지금이 현재 물량도 많이 감소를 했고, 그다음에 운임도 많이 떨어져 가지고 화물은 좀 저조한 상태죠. 부산 대마도의 코로나 이전에는 연간 83만 정도 수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약 24만 명 정도 수송할 것으로 예상되어 성수기였던 2018년도에 비해 30% 정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이전과 차이를 본다면 한 15%에서 20% 정도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전쟁을 인해서 지금 모든 원자재 값들이 올라갔고 금리까지 동방상승하면서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수입 관세를 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정책이 지금 되도록이면은 러시아에서 수리를 하고 선박을 러시아 제품을 쓰라, 그런 뭐 독촉 차원에서 아마 수입 관세를 또 올려가지고, 사실 여기 선용품이나 뭐 저희 어구도 마찬가지고 선박 수리나 모든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재화 활동들이 이전 관세에서 7~8% 더 업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수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어떤 외로를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힘든 걸로 봐야죠.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사실은. 중국으로 가던 배들이 중국이 막혀 있기 때문에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수리업계는 별 큰 소문 없이 그런 대로 경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금년부터는 중국이 오픈됐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가서 수리하는 배들이 늘어나면서 금년에 우리 수리업계는 좀 힘든 한 해였습니다. 또 우리 수리업계의 인력난으로 인해서 기술자들이 좀 부족합니다. 인건비도 계속 상승되고 있고, 수주액 같은 경우는 코로나 첫 해에 저희가 70억으로 떨어졌다가 150억, 240억, 올해 305억까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성공적으로 다시 이제 안착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올해부터는 이제 해외 출장이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해외 진출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코로나 전에 비해 가지고 경영 실적이 점점 나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나아지는 속도에 비해 가지고 종전에 코로나 시절에 각종 단체나 관계기관에서 많은 지원이 있었거든요.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툭 떨어지고 나니까 경영 개선 실적 속도보다도 이게 빨리 들으니까 일시적으로 상당히 조금 힘든 그런 현상이죠. 지금 회복의 속도가 항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속도가 늦을 뿐이지 개선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수산기사에서는 법제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정부 지원이 첫째는 없고,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거는 무자격 제품들이 난무해가지고 실제 많은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이 수출입이 거진 항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들이 선박에 의해서 운송되고 있기 때문에 고박업은 반드시 필요한 업무이지만 국가적인 지원이 전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빈번하게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이 부분들에 이제 경비 발생돼서 부대 경비가 상승하고 사본 리스크가
많이 있는 시점입니다. 앞으로 저희 업에 관한 국가적인 지원과 정부 기관의 협조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뭐 전쟁 상황이라서 어렵지만은 결국은 전쟁이 끝나면은 더 강화돼 가지고 할 부분들이 너무 많다고, 이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라는 거는 저는 지금 뭐 어구를 생산하는 러시아에 납품하는 그 제조업체지만은 제품만 아니고 뭐 선용품이나 술이나 그다음에 뭐 선식이나 납품하는 업체들이 지금 상당히 고통이 많습니다. 뭐 거의 거래가 70% 이상이 외상으로 하고 있고, 뭐 돈이 좀 예전보다 전쟁 전보다는 상당히 대금 지불이 늦어지고 있지. 이 짧은 좀 시간에 좀 정확한 조사를 좀 하셔갖고 해양수산부나 뭐 산업자원부나 또 외교부 쪽에서 저희 쪽에 좀 정확한 좀 부산에 특히 여기에 선용품 업체, 저 어구업 공구업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뭐 특히 뭐 수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좀 이 관련 부서에서 정확한 조사를 하셔가지고 요 전쟁이 끝날까지 요 좀 어려운 요 시기에 좀 도움을 주신다면은 저희 러시아 특히 극동은 한국에 너무 중요하지. 특히 부산에 진짜 중요합니다. 예, 제가 이거를 좀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정부 쪽에서 지원을 바라는 부분은 하나는 교육적인 부분에서 대학교 및 연계되는 교육기관에서 좀 더 이제 조선 산업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지원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이 크루즈 및 여객선 사업에 있어서 부동산 PF를 일으켜가지고 진행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마찬가지로 여객선 및 크루즈의 PF를 일으켜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정부 및 은행 관계자들이 알고 같이 진행해보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해수부에서 가장 주장하는 게 기른업 또 뭐 양식 이런 부분 상당히 홍보를 하지만은 저 어디 그 국회라든지 어디 자담회 토론을 가면 항상 말씀드리는 게 기른업을 누가 기르느냐 이죠. 무엇을 기르느냐? 결국 기자재란 말입니다. 수산 기자재가 발전하지 않고는 우리의 양식 사업, 우리의 어업 이렇게 성장할 수 없고 계속 도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중요한 게 수산 기자재 산업 육성법이고 앞으로 시험 인증센터 이런 부분에서 표준화가 꼭 따라야 됩니다. 저희 항만에는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그다음에 항만안전법, 안전특별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가 법률이 너무 많은데다 또 소기업들, 중소기업들이 경영하기가 참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들을 조금씩 완화해 가지고 수리업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선박이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려고 하면은 수리할 장소가 없습니다. 정부가 이런 걸 좀 알고 수리 선박이 접안할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그 이전에는 하역하는 곳에서도 고장이 나 있는데 왜 수리를 못하게 합니까? 왜 단속을 합니까? 어느 정도 용인을 해줄 것은 용인을 해줘서 국민이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항선 같은 데서 나와가지고 실제 해서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이런 설문도 좀 하고 또 이런 다각도로 좀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되겠는데 그런 게 조금 아쉽다 생각이 들고 이게 수입해가지고 국내품 이제 풀라 하면 부대비에 많이 들다 보니까 올해 물가 상승률도 높아지고 그런 게 이제 악순환되다 보니까 내년에도 뭐 크게 갑자기 확 나아진다든지 그렇게는 않을 것 같고 내년에도 뭐 한 말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경기 전망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특히 또 그 일본의 그 오염수 배출 문제 그런 걸로 해서 수산물 소비가 세계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박 회사들의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아요. 아직 그 여행 인프라, 관광 인프라가 정상 속도로 아직까지
정상으로 안 돌아왔기 때문에 본 궤도에 올라오는 데는 상당히 시간을 요합니다. 고환율, 고물가, 고임금으로 인해서 아마도 지금 경기가 쉽게 살아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접근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금융이든 또 직수출이든 수입이든 이러한 관계를 어쨌든 뚫고 나가야 되는 것이 또 우리의 또 뭐 숙명이자 임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내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